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바로 안 나올까?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는데 이 물이 넘치려면 꽉 차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제 항아리 밑에 구멍이 에? 생겼어요. 좋아하는 한국어는 그럴 수 있죠 예요. 선배들이 밝게 그럴 수 있죠 라고 해주시는 게 뭔가 와닿았어요 마음에. 포근하다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와. 나태주 시인이 일본에 오시고 광용 같은 걸 하셨어요. 네. 그때 나태주 시인이 뭔가 울컥할 때 그냥 쓰면 돼요. 한국어 수많은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신가요? 네, 혜림 씨부터 할까요? 저요? 네.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는 그럴 수 있죠 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뭔가 콘텐츠 방송 안에서 그 선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였는데 가끔 뭔가 힘들거나 그런 말 아이돌이 했을 때 선배들이 그냥 뭔가 밝게 그럴 수 있죠 라고 해주시는 게 뭔가 와닿았어요 마음에. 아, 네. 그 사람의 말투나 그게 네 저한테는 와닿고 네 제가 좋아하게 된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공감과 위안이 되는 음. 표현이죠.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자, 네. 그러면 리에 씨는요? 저는 울컥하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뭔가 가슴 속에서 뭔가 감정이 올- 올- 올라올 때,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될 때, 뭔가 쓰는 말이잖아요. 조금 실례이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은 조금 오버하게 뭔가 말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과장한 말, 네. 조금 오버한 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그 감정을 밖으로 털어놓은 게 뭔가 서툴려요. 뭔가 음. 부끄럽거나 그런 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했냐면 작년에 제가 나태주 시인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네. 나태주 시인이 일본에 오시고 광용 같은 걸 하셨어요. 네. 그때 어떤 일본 학생분이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태주 시인이 뭔가 울컥할 때 그냥 쓰면 돼요. 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울컥할 때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나태주 선생님도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감정을 참고 밖으로 털어놓는 걸 뭔가 하지 않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감정을 올라올 때 네. 참지 말고 그냥 시를 써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 말을 듣고 아, 그런 거 중요하구나 네. 싶었어요. 네, 그때부터 뭔가 울컥하다라고 들을 때 뭔가 유튜브나 그런 이 연애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요. 음. 울컥했다라고 울컥했어요. 하세요. 네네네. 그런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 좋은 말로 네. 느끼게 됐습니다. 네. 울컥하다. 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영 씨요.
저는 그 하나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두 개 있고요. 네. 하나는 퍼주다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아낌없이 준다 그런 뜻이래요. 그건 사실 어떤 방송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 연애 스타일을 퍼주는 스타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사실 사전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이고요. 이거는 붓다랑 주다 합성을 해서 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도 일본어로 설명해 주는 사이트가 거의 없어서 찾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 알게 된 뒤에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어느 정도 참아도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퍼주다. 뭔가 마음의 온도?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단어라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나 또 있는 건 포근하다. 이것도 따뜻한 말인데 온도가 있는 말이죠. 예, 그래서 마치 타묘에 감싸이는 느낌 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좀 순간들이 떠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포근하다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와,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울컥하다, 퍼주다, 포근하다. 네, 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학생분하고 본문을 읽고 같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신조어에 대해서 나온 칼럼이었어요. 네, 개 예쁘다, 핵 잘생겼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실 좀 개나 핵은 부정적인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개 예쁘다, 핵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신조어도 있지만, 한국어의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 신조어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말했던 게 웃프다. 네. 우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할 때 우프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프다. 그 다음에 심쿵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심쿵.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그 안에는 아까 하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한국어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단어, 청취자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조금만 더 시간 괜찮으실까요? 자,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풋이랑 아웃풋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좀 인풋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면 이제 읽기랑 이제 듣기가 있겠죠. 이제 외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바로 안 나올까?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는데, 이 물이 넘치려면 꽉 차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것을 말하기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인풋이 이제 차야 자연스럽게 이제 말도 되는 것처럼.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재밌어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아들이 3개 국어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어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입이 트인다고 하죠. 먼저 나왔던 말이 한국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부모님이 근처에 살아요.
돌이 지나서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 시댁에 아이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오후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일본어를 많이 듣잖아요. 집에서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는 제가 한국어를 했지만 남편이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일본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 아들의 인풋의 항아리에 일본어가 이제 더 많이 이게 담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잖아요. 일본어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는 이제 가능한데 일본어로 말하는 게 편한가 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 9월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프랑스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풋의 항아리가 점점 프랑스어가 더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듣는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 요즘은 아이가 혼자서 놀 때도 프랑스어로 말하면서 놀아요. 우와. 아이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입이 트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가 인풋을 계속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거죠. 주변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이 트이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풋이 넘쳤을 때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인풋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랑스어를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늘어서 힘들어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막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가 넘치기까지에는 그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약간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전 너무 조급했던 거죠. 네. 그리고 한 2, 3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아예 프랑스어를 관둔 적이 있거든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땐 저도 안 했어요. 아예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지는 않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풋이 된 거야.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인풋이 돼서 그런지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예. 근데 또 이제 다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또 아웃풋에도 뭔가 훈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인풋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에서 이 인풋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혹시 설명이 되냐 물어봤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대요. 네. 그랬대요. 진짜요? 네네. 그 언어학자 중에 스티븐 크라센이라고 인풋을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이제 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동안에 이미 우리 뇌는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대요.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뇌가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팟캐스트가 인풋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듣죠? 듣기. 그리고 자막이 있잖아요. 읽기. 읽어야 돼요. 네, 맞아요. 자막을 읽으면서 듣기. 인풋의 끝판왕.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서 어떻게? 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이 인풋의 항아리가 넘칠 때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 넘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이 트이고 네,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왜 금방 말이 안 나올까요? 라고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조급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인풋이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그게
요즘 그 제 항아리 어. 밑에 구멍이 에? 생겼어요. 구멍이 무슨 말? 죄송해요. 너무 그래서 큰 목소리 자, 나왔다.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음.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그런 문제도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조금 있겠다. 고민이 돼요. 아무리 인풋을 이렇게 해도 뭔가 구멍이 새어나가는 듯한 나니까요. 느낌이 드시는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그 생각해야겠다고 아, 느껴요. 공감하네요. 네. 저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단어를 10개 외우는 것보다 뭔가 살아있는 한국어 표현이나 단어를 하나 외우고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 그걸 사용해서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그래서 공감. 나이 먹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네. 해야겠다고 느껴요. 야,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인풋이 아니라 그죠? 네네네. 현명하게 나이는 인풋을 하자. 네, 맞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말은 있는 맞네요. 있는 생명이라고 해. 뭔가 있는 동물이라고. 아, 다양한 망각의 동물. 긍정적으로 네네. 잊어버린 생각하시는군요. 맞다. 그것도 배우고 맞네요. 있고 배우고 있고 배우고 잊어버리고 네 이게 반복이에요. 네. 야, 네. 제가 유학했을 때 그 60대 넘어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역시 나이 들어서 전력도 그렇고 그럼 근육도 그렇고 음, 외우는 뇌도 그렇고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그런 거 뭐 느껴서 슬픈 이야기. 근데 지금 리에 씨가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진짜 다가온 느낌이 현실.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음. 약간 갑자기 그 항아리에 막 금이 가고 거기에서 물이 어, 새는 맞다. 이미지가 맞다, 지금 떠올라서 어떡해, 이걸 어떻게 막아줘야 되지, 그러면? 두꺼비를 데리고 힘을 와야 모아서. 되나요? 혹시 그 얘기 아세요? 그래. 두꺼비. 아, 두꺼비가 아, 그 구멍을 막아주죠. 아, 네, 맞아요. 그 4050 세대. 예, 맞아요. 새로운 고민. 아직 혜림 네. 씨는 좀 더 기다리세요. 사실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 하영 씨 생일 축하해요. 환갑이 다가오고 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즐기자. 그렇게 와, 생각해요. 음. 존경합니다. 정말. 리에 씨, 하영 씨. 언니잖아요, 저한테. 어디로 가도 왕언이잖아요. 네, 그 언니들과 저는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어요. 뭔가 맞네.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음. 맞아요. 끝이 없습니다. 네. 밤새고 네네. 그러면 네.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저희 1분도 좀 늦은 시간이시고, 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늘 저의 수다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계시는 리에 씨, 하영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또 특별하게 혜림 씨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눈 대화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진아수다는 다음에도 생생한 대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안녕.